이번 시간에는 제8장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커뮤니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관련돼 있어서 다양한 주제에 따라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수업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계속 연작으로 우리가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커뮤니티에 관련돼 있어서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에 따라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픈소스가 성공한 이유에 대해서, 더불어서 커뮤니티의 종류가 무엇일까, 커뮤니티의 평가 항목은 무엇이고, 국내 오픈소스 커뮤니티, 더불어서 사용자, 개발자, 기타 커뮤니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픈소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계속 이야기를 들어왔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오픈소스를 어떻게 우리가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이 조금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픈소스의 성공이 흥미로운 이유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자본주의 교리와 반대되는 방식으로 성공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픈소스가 가지고 있는 그 원칙을 들여다보면, 오픈소스는 개방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으며 그 데이터에 관련돼 있어서 고유한 나름대로의 원본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때 이 오픈소스가 가지고 있는 이 계층 구조를 들여다보면 피라미드식 계층 구조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뭐 열심히 잘 만들었습니다 라고 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대부분 다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에서 의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특이한 형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보기에는 절대적으로 이것이 시장에서 성공할 수 없는 모델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의외의 반응과 의외의 호응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오픈소스가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정리를 해보면, 의사결정 시스템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위계 질서가 생겼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의사결정 시스템을 기점으로 해서 오픈소스 커뮤니티는 위계 질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더불어서 코드를 작성하는 기여자와 이를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소스 코드에 합치는 핵심 개발자로 이루어져 있는 이러한 구조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오픈소스가 가지고 있는 커뮤니티의 위계 질서를 세 가지 종류로 우리 구분해 볼 수가 있겠는데, BDFL 형식이다라고 해서 한 사람이 모든 중요한 의사 결정을 다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형태가 있어요.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가장 대표적인 언어가 바로 파이썬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서 메리토크러시다라고 하는 이러한 방식이 있는데, 이 메리토크러시 같은 방법은 소수의 메인 컨트리뷰터들이 안건과 선택지에 대해 우선적으로 결정을 하고 구성원들의 의견을 투표를 통해서 수렴하는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파치의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가장 대표적인 메리토크러시 방법입니다. 더불어서 리버럴 컨트리뷰션이라고 하는 다음 같은 요 방식이 있는데, 요거는 다수의 컨트리뷰터들이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요. 투표를 지향하고 위원회 안에서 합의를 통해서 최대한 많은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을 내리는 이러한 방식입니다. 최근에 급선정했던 노드제기스 방식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리버럴 컨트리뷰션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위계 질서에 따라서 종류를 구분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 이러한 것은 결론적으로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내부에는 다음 같은 이런 의사결정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픈소스가 성공했었던 첫 번째 의사결정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분산 버전 컨트롤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을수록 그에 따른 부수적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진다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이 많을수록 이런 오히려 이 커뮤니케이션이나 의사결정이 들어가는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될 텐데, 이러한 시스템을 우리가 어떻게 분산시켜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낼 것이냐.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중앙 집중식 버전관리 시스템을 좀 더 새로운 방식의 VCS로 개발하고자 했었는데, 이 방식이 바로 분산 버전 관리 시스템인 거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깃이겠죠. 깃. 이 깃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마 분산으로 버전 관리 시스템 쪽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한 형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깃은요,
프로그래머들이 코드 수정을 트래킹하고 수정한 코드들을 오류 없이 자동으로 합칠 수 있게 하는 그 기능을 내포하고 있어요. 얘는 중앙 저장소와는 상관없이요. 자신의 워크플로우를 쉽게 생성할 수 있게 해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정 없는 협력이 가능해지는 이러한 형태로서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분산 버전 관리 시스템이라고 얘기해서 이 뭐 모든 것이 다 좋은 거는 아니겠죠. 그 내부적으로 또 우리가 거쳐야 되는 많은 문제점들이 좀 있긴 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람이 많을수록 생길 수 있는 이런 생산성 떨어지는 이런 일들을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마스터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제어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가장 대표적으로 오픈소스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러한 분산 버전 컨트롤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이 오픈소스가 성공했었던 이유를 들여다보면 오픈소스의 경제학이죠. 오픈소스 커뮤니티들도요, 무료로 본인들의 능력을 다른 사람한테 공유하도록 만들어져 있었는데, 무료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많은 수익도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픈소스 기여는 개발자들에게, 오픈소스를 기여하는 개발자들에게도요, 이런 경험이라든가 포트폴리오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본인들의 어떤 포트폴리오 자료가 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픈소스에 대한 기여는 명확하게 기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모두에게 공개가 되고 또 얼마나 기여했는지 또 어떤 코드를 썼는지 쉽게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 아주 가장 대표적인 방법론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픈소스 경제학으로 들여다봤을 때 오픈소스가 성공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우리가 보통 보고 있는 거죠. 더불어서 그 기업에서 이 오픈소스 시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많이 사용을 했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교육이다라고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사용을 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하나의 기술이 있었다라 그러면 그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뭐 책으로 교재를 낸다라든가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또 다른 교육 자료를 만들어낸다라든가 아니면 뭐 전문가 인증 제도를 만들어낸다라든가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픈 소스를 들여다봤을 때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하나의 메커니즘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불어 기술 지원을 해주는 이 기법이 가능해졌었는데 오픈소스 단체나 기업이 다양한 버전을 지원하거나 고객이 상황에 맞춰서 소프트웨어를 커스터마이징 해주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유지 보수를 해주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술 지원을 해주는 이런 내용 자체가 오픈소스가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술 지원과 관련돼서 뭐 많은 예제들이 있겠지만 그중에 레드햇 같은 경우가 오픈소스를 사용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고 그 수익을 다양한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다시 환원하는 이러한 착한 반영을 해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픈소스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었겠지만 가장 그 대표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 오픈소스가 또 다른 방향으로 조금 더 확장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자, 백과사전을 오픈소스화하는 위키노믹스 같은 형식도 보면 전 세계의 많은 사용자들이 코드 대신에 지식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많이 사용을 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픈소스 모델이 단순히 소프트웨어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이렇게 백과사전 형식으로도 증명할 수 있는 하나의 결과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오픈소스 같은 경우는 개방형 협업 모델이 경제 각 분야에 확대되는 것으로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픈소스 커뮤니티는요. 특성상 소스를 전 세계에 공개하는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었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었고요. 동참을 하다 보니 개발자들의 활동이 굉장히 활발했고요. 사용자의 참여를 통해서 그 해당되는 기술이 조금 더 개선이 되고 증진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오픈소스에 있어서 필수적인 커뮤니티들은 그러면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 그런 게 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좋은 커뮤니티들은 어떠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국내 커뮤니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되지 않겠나라고 봅니다.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종류를 한번 들여다봤을 때 오픈소스는 웹 2.0이나 사스 혹은 가상화나
클라우드 컴퓨팅 등 이슈화되는 주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특히 그 중에서도 웹 2.0은 개념이 잘 구현이 되어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오픈소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오픈소스는 웹 2.0에서 얘기하는 네트워크 효과를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속적인 분업과 협업이 이루어져 있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커뮤니티가 조금 더 활성화되어 있고 이 그 커뮤니티를 통해서 디지털 데이터가 점차적으로 많이 생성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오픈소스 커뮤니티가 다음과 같이 우리가 다양한 분야로서 구분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는요, 네트워크를 통해서 참여한 사용자 간에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이를 통해서 디지털 데이터가 점차적으로 더 많이 생성이 되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았단 말이죠. 그러면 오픈소스 커뮤니티는 오픈소스의 종류와 생성되는 디지털 데이터로 그 종류를 구분해서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커뮤니티를 기여자 커뮤니티냐, 즉 개발자 커뮤니티냐, 아니면 사용자 커뮤니티냐라고 해서 구분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여자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봤을 때 그 기여자 커뮤니티는 바로 뭐냐? 오픈소스 개발자 커뮤니티들의 모임이겠죠. 그래서 커뮤니티에서 생성되는 데이터가 오픈소스 소스 코드 또는 문서로서 직접 오픈소스에 기여하는 커뮤니티들이 대부분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오픈소스 코드에 대한 기여자 커뮤니티들도 있고요. 문서화에 대한 기여자 커뮤니티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소스코드 기여자 커뮤니티와 관련되는 것은 소스코드라든가 버그 정보들 같은 이런 정보들을 많이 내포하고 있고요. 문서화 기여자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한글팩이라든가 매뉴얼 제작과 관련되는 이러한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사용자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에서 생성되는 데이터가 오픈소스의 사용 정보고 사용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각 정보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가 교환해서 각종 사용상의 문제에 대한 해결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양한 커뮤니티가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커뮤니티를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이 오픈소스 어플리케이션 사용자 커뮤니티다. 혹은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사용자 커뮤니티다. 또 오픈소스 프로그램 언어 사용자 커뮤니티다 라고 해서 이 사용자 커뮤니티를 조금 더 상세하게 구분해 놨어요. 이때 어플리케이션 사용자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MySQL이나 톰캣이나 슈거 CRM 같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정보들을 교환하는 커뮤니티가 되겠고요. 라이브러리 사용자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라이브러리 사용법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커뮤니티가 될 겁니다. 프로그래머 언어 사용자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뭐 PHP나 자바등과 같은 오픈소스 프로그래머 언어에 대한 커뮤니티가 되겠죠. 그래서 오픈소스를 사용한 개발자들 간의 개발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정보를 교환하는 교환의 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면은 사용자 커뮤니티들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런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평가 항목을 우리 어디에다가 두는 것이 좋을까 생각을 해보면 오픈소스 사용자 커뮤니티 평가 기준이 사용자 수라든가 참여자 수 혹은 기간당 포스트 수라든가 포스트당 응답 시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커뮤니티 평가 항목으로서 두면 되지 않겠나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용자가 있는가, 사용자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용자가 실제 활동하고 있는가, 사용자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지 혹은 일정 기간 동안에 제시되는 포스트 수는 얼마인가 아니면 각 포스트당 평균 응답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 라고 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평가하는 평가 항목으로서 우리가 책정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픈소스 사용자 커뮤니티의 서비스로는 어떠한 종류들이 있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때 사용자 커뮤니티의 서비스의 종류를 가서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게시판이죠. 게시판. 그래서 다양한 주제를 등록할 수 있는 이러한 전자 게시판이라든가 PBS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사용자 커뮤니티의 서비스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양질의 정보를 생성해서 추첨 점수제라든가 명성 등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겠죠. 더불어 메일링 리스트 같은 경우도 가장 대표적인 사용자 커뮤니티 서비스가 될 수 있을 텐데 한 번에 여러 사람이 서로 메시지를 교환하면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뭐 메신저라든가 메일링 리스트 게시판 같은 것들이 있겠고요. 그 외에 뭐 블로그라든가 위키라든가 자료실이라든가 Q&A를 통해서
정제되어 있는 어떤 정보들을 제공한다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다 대부분 다 오픈소스 사용자 커뮤니티 서비스의 한 종류가 되겠다라고 봅니다.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기술 지원 단계를 들여다가서 보면 대부분 다 그 출처를 들여다보면 메일링 리스트라든가 버그 리스트라든가 포럼이라나 혹은 IRC라고 하는 인터넷 채팅이라든가 아니면 검색 엔진을 통해서 우리가 커뮤니티를 통해 기술 지원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그 메일링 리스트를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오픈소스 프로젝트는 활성화된 메일링 리스트를 보유하고 있고요. 메일링 리스트의 종류로는 우리가 프로젝트 개발자라든가 프로젝트 사용자가 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 더불어 메일링 리스트에 질문을 보낼 때는 과거 답변도 검색해보고 그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 문제를 설명해 주거나 해석해 주는 이러한 부분들이 대부분 다 메일링 리스트가 될 거라고 봅니다. 버그 리스트 같은 경우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버그 리스트를 찾아보고 해결 방안을 찾아보는 이러한 기능에 대해서 기술을 지원해 주고 있겠죠. 포럼 같은 경우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토의하기 위한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공식 포럼이나 비공식 포럼으로 구분해낼 수가 있고요. IRC 같은 경우는 인터넷 채팅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사용자나 개발자 또는 그룹의 로그들을 위해서 토픽이나 테마별 채팅룸을 사용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커뮤니티가 활발한 오픈소스는 해당 오픈소스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할 수 있는 이 IRC 채널들이 가장 대표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검색 엔진 같은 경우는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문제가 과거에 발생한 적이 있는지 누군가 그 해결책을 제시한 적이 있는지를 검색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기술 지원들을 어디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내용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픈소스 개발에 참여하는 이유를 들여다보면 지적 자극과 호기심이 가장 큰 퍼센테이지를 차지했고 거기에 따라서 개발자 입장에서는 스킬이 향상이 됐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더불어 뭐 소스 코드 공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개인적에 대해서 필요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것, 또 업무에 필요한 기능을 구현한다라든가 아니면 내가 뭐 의무감 때문에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커뮤니티에서 일하는 즐거움이라든가 경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뭐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명성을 높일 수가 있겠다. 상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혐오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오픈소스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대부분 다 답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지적 자극과 호기심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개발자들이 호기심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국내 오픈소스 커뮤니티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TNF 텍스큐브 같은 경우가 있고요. 삼성의 애니프레임, 유엔진의 BPM이나 우리가 엑스리아라고 하는 다음과 같은 이런 오픈소스들이 국내 오픈소스 커뮤니티들의 한 종류가 되겠죠. 여기에 해당되는 라이선스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운영 환경이라든가 각각의 오픈소스가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이때 우리가 가장 많이 여러분이 들어보는 뭐 삼성의 애니프레임 같은 경우는 개발 프레임워크였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우리 학생들이 이 네이버의 오픈소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근데 그 네이버의 오픈소스도 들여다보면 뭐 큐브리브라든가 엠포즈라든가 엑스프레스 엔진이라든가 시스몬이라든가 디스트라든가 밑에 가면 스마트 에디터 같은 거, 코드 같은 거, 이런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이 많이 관심 있게 많이 보는 오픈소스 중 한 종류라고 봅니다. 자, 그 중에 여러분이 관심 있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한번 들여다보시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오픈소스를 한번 기여를 하거나 아니면 참여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수정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국내 오픈 사용자 커뮤니티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보면은요. 대변 사이트가 있고요. 한국 리눅스 유저 그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시 리눅스 사용자 모임이 있고요. 그놈에 대한 한국 사용자 모임도 있고요. 켈프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사이트도 있어요. 그래서 데비안 같은 경우는 리눅스에 관련돼 있어서 우리가 리눅스에 관련돼 있는 정보들을 제공하고 할 때 나온 사용자 커뮤니티다라고 하는 거. 여기에는 뭐 한국 리눅스 유저 그룹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시 리눅스 사용자 모임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근엄 사용자 모임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 인베디드 리눅스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또 이러한 사용자 커뮤니티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라클 사용자들, 오라클이나 MySQL이나 인포믹스 같은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포털 사이트 같은 것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파치 유저 그룹도 좀 있고요. PHP 개발자 커뮤니티 같은 경우도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자바와 관련되어 있는 자바 개발자 협의체도 있다라고 하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관심 있는 친구들은 해당되는 이런 커뮤니티 한번 참여해서 내용을 들여다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봅니다. 대부피하다라고 하는 이런 사용자 커뮤니티도 있고요. 한국 소프트웨어 커뮤니티 연합 커뮤니티도 있고 스프링 사용자 모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픈 오피스 한국어 커뮤니티도 있고 김프 코리아와 관련되어 있는 사용자 커뮤니티도 있고요. 무들 사용자 팀도 있고요. 모질라 사용자 팀도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사용자 커뮤니티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더불어서 개발자 커뮤니티도 있어요. 그래서 뭐 KLDP라고 해서 이거는 한국 오픈소스 개발자 프로젝트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관련돼 있어 좀 더 관심이 많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KLDP로 등록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네이버에서 오픈되어 있는 개발자 센터도 있고요. 다음에서 오픈되어 있는 개발자 커뮤니티도 있고 한국 공용 버그질라라고 하는 이 버그를 처리하는 이런 커뮤니티들도 있어요. 참 많죠. 이런 것도 우리가 지금까지는 관심이 없어서 그랬겠지만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면 다양한 내용들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더불어서 APN 셋업을 대상으로 하기 위한 이런 개발자 커뮤니티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치가 되어야 될 아파치와 더불어서 다양한 서버에 설치가 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을 때 그런 환경들을 지원하기 위한 이런 커뮤니티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가장 대표적인 APM 셋업 커뮤니티 같은 것들이 있고요. 삼성 모바일 이노베이터 같은 이러한 사이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대폰 개발과 관련돼 있어서 우리가 기술이나 정보들을 공유하고자 할 때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개발자 커뮤니티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거기에 뭐 소프트웨어 진흥원이라든가 한국 공개 소프트웨어 협회를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오픈소스 개발자 커뮤니티로서 해당되는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게 좀 소프트웨어 진흥원이라든가 한국 공개 소프트웨어 협회 같은 경우는 종종 많이 들어가 봐요. 그래서 어떠한 내용들로 어떠한 내용이 좀 서로 주고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고 저도 보고는 있는데 나름대로 볼 내용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국내 오픈 소스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기타 커뮤니티들이 있는데 우리가 오픈 유월즈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 우리 요 오픈 소스에 관련되어 있어서 다음과 같이 OYS라고 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이런 기타 커뮤니티들도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좀 뉴스와 관련된 거 혹은 뭐 이슈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전달해주는 그런 커뮤니티들이 되고 있고요. 오픈소스 커뮤니티 랩이라고 해서 커뮤니티 연구소도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IOChard라고 하는 이런 블로그도 있어요. 이거는 공개 소프트웨어 기술 전문가들이 많이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커뮤니티가 되겠습니다. 이런 커뮤니티들도 여러분 좀 관심 있어서 한번 찾아보시고 해당되는 내용을 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자, 해외 오픈소스 커뮤니티들도 있어요. 자, 이제 내가 모바일 쪽으로 좀 프로그램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러한 오픈소스 커뮤니티들도 한번 들어가서 내용을 확인해 보는 것도 상당히 괜찮겠죠. 그래서 안드로이드 사이트 같은 경우도 있고요. 오픈소스 자바 관련되어 있는 사이트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바 기반, 즉 엔터프라이즈급의 기업형용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를 대상으로 해서 뭔가 개발하고자 할 때 이런 커뮤니티 사이트 같은 경우도 들어가서 보시면 또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HP사에서 만들어내는 포시로그지라고 해가지고 HP에서 적용하고 있는 오픈소스를 분석하고 개발하는 이런 사이트들이 있겠습니다. 그누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에서도 있겠지만 해외에 오픈소스 이런 커뮤니티도 마찬가지 있겠고요. osdir.com이라고 해서 오픈소스 관련되어 있는 이런 정보들,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자바라든가 리눅스, 오픈소스의 기타 관련되어 있는 종합적인 기능들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오픈소스 매거진 같은 사이트들도 있고요. 베리어스라고 하는 오픈소스 거래를 중개하는 사이트들도 있고, 퀄컴이라든가 이런 사이트 같은 경우는
다양한 모바일 플랫폼에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을 공개해주는 이러한 사이트들이 있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발하는 언어들은 다양하게끔 지원이 가능하겠고요. OSWD 같은 이러한 또 뭐 디자인에 관련되어 있는 디시안 시안을 공개하고자 할 때 우리가 이런 사이트들을 통해서도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벨롭 워크모폰이라 해서 IBM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러한 오픈소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도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알고 보면 굉장히 커뮤니티들이 다양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사용자 위주의 커뮤니티든가 아니면 개발자 위주의 커뮤니티들이라든가 아니면 회사에서 공유하고 있는 어떤 그런 커뮤니티들도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커뮤니티에 대한 정보를 좀 알고 사이트를 알고 있다라면 우리가 좀 접근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떤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관심을 갖고 좀 보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관심을 갖고 본인 결과물은 2023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과제번호 2018-000-2160-302001 본 결과물의 내용을 전제할 수 없으며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의 결과물이라는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